네, 그럼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 내과 테오도로스 켈레시디스 부교수님이 HDL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테오도로스 켈레시디스 부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이렇게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그리고 HDL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HDL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약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의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코로나의 병원성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급성 감염이 되면 면역 기능이 이상이 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는데요. 세포 기능 장애, 비정상 응고, 산화시 스트레스, 지질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 수주 동안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가 면역 반응도 있죠. 몇 주, 그리고 수개월 동안 진행되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롱 코비드라고 해서 급성 후유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신에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사례에서 봤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롱 코비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체 기능 이상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신체 기능, 폐, 뇌, 심장의 이상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성 후유증이 있으면 수개월 동안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면역 반응 그리고 자가 면역 반응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세 개의 잠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슈퍼 항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가 면역 반응 그리고 바이러스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후유증이 있으면 그 롱 코비드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이에서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은 HDL의 다면 발현 기능입니다. 이미 앞서 연사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HDL이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역수송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약화될 수 있고요. HDL을 통해서요. 그리고 급성 후유증, 롱 코비드에서 그리고 실제 코로나가 감염되었을 때 이 콜레스테롤 역수송을 통해서 혹은 HDL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염증 작용, 면역 조절 기능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응고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응고, 비정상 응고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있죠. 세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HDL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화면에서 여러 가지 신체 기관에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HDL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감염, 폐혈증, 앞서 연사분께서 말씀하셨던 폐혈증, 그리고 기생충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 감염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바이러스인데요. HDL은 T셀 기능을 활용을 하고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에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HDL은 또한 선천 면역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면역세포와 작용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역 조절에 있어서도 HDL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많은 세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림프구 그리고 단핵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HDL-C 수치와 감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 특히나 폐혈증, 그리고 박테리아 감염, 그리고 의료기관 내 감염, 세균 감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 결핵군 감염, 바이러스 감염, HIV, HCP, 댕기열, 그리고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이 이제 이런 질환이 걸리면 발생을 하죠. 혈액 차원에서, 그리고 간에서, 그리고 대사 차원에서 HDL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그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HDL 수치는 실질적으로 급성 감염의 임상 결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혈증과 관련해서 주요 문헌을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결핵과 폐렴과 관련해서 또 박테리아와 관련된 폐렴에서도 실질적으로 임상 결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란 좀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주요 교란 요인이 이 HDL-C, HDL, 콜레스테롤과 질병의 중증도 모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장 지단백질의 변화가 질병의 심각도를 단순히 반영하는지 혹은 염증에 대한 숙주 반응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어떨까요?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잘 요약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메타 연구 결과입니다. 저 낮은 HDL 수치는 코로나의 감염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런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질 수치, 코로나19 감염 중증도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좌측에 있는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중증으로 감염되느냐 경증으로 되느냐 혹은 사망을 하느냐 생존하느냐가 모두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HDL 합성이 감염이 되면 저해가 되면서 HDL이 손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HDL 저하로 이어지고 그리고 혈관으로 유출이 되면서 콜레스테롤 역수송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을 HDL에선 있을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저하시킨다라는 거죠. HDL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신에 감염이 되었을 때 HDL 기능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파란색을 보시면은요, 좋은 HDL입니다. 파란색은 실질적으로 염증이 있는 그리고 산화된 단백질을 보호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되면 HDL의 구조가 바뀌죠. 이런 것들이 염증이라든지 심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DL과 감염 사이의 양방향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이 되면 HDL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혈증,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 그리고 다른 감염, 바이러스 감염에 있을 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HIV에서도 만성 감염이 되었을 때 일반적인 입자가 콜레스테롤 유출을 감소시키고 파라옥소나제도 감소되고 항염증 활동도 감소되고 항산화 활동도 감소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보면요, 여러 가지 감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통해서 HDL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기능 이상이 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감염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연구가 많이 없습니다. 2개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CTP에 대한 친화력이 저하됐고 단백질
폐의 구성이 바뀌었고 FOA1이 줄어들었고 SAA가 늘어났고 파라옥소나제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응고 조절 능력도 줄어들었고 염증 반응 조절 능력도 줄어들었고 항바이러스 기능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L의 여러 가지 순기능이 저하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HDL의 항바이러스 활동입니다. 당화된 HDL은 항바이러스 활동이 저하되죠. 이런 것은 실험에서 잘 확인이 되었는데요. 또 저희 데이터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FOA1의 펩타이드를 직접적으로 넣었을 때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감염 임상 관찰 연구에서 HDL 수치가 감소하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 증가와 관련되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기전이 있습니다. 몇몇 감염에서는 HDL이 바이러스의 감염의 진입을 증가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요. HDL은 다른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C형 감염, 댕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SRBI를 통해서 바이러스 유입을 더 촉진시킨다라는 결과도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실험실에서는 독감,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리고 댕기 바이러스 HCV 등의 바이러스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체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실험실 내에서 진행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농도도 굉장히 높았고 단기적으로 연구가 몇 분 정도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체내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체내 데이터가 있어야만 만성 바이러스 감염의 결과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임상 관찰 결과에서는 HDL 수치는 코로나 감염과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의 연구를 여기서 보시면요. HDL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 체내 연구에서는 HDL이 어느 정도는 바이러스 감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 실험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항염증 효과에서는 HDL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FOA1 그래서 코로나 엽수송에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분비를 하고 나중에 체내에서 배출되는 것까지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인터루킨 6 수치와 그리고 C 반응성 단백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FOA1 HDL 수치는 코로나19 환자에서 이 말씀드린 C 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6 수치와 음성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감염에서 좀 약간 보호, 감염에 대항하는 보호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이상, 지질 이상, 대식세포 기능 장애,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롱코비드로 이어지면 이런 것은 만성 HIV 감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관찰 연구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HIV 감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수개월 후에
이제 급성 감염이 된 후에 수개월 후에 장기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초기 손상 후 지질 이상이 회복이 되었는데 LPO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죽종 형성 지질 프로필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걸린 이후 대식세포 기능 이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성 HIV 감염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는 문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인데요. HDL의 항산화 활동은 HIV에서 면역 기능 장애 및 죽종 형성과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상동맥, 죽상동맥 경화방과 관련해서 HIV에 감염된 남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HDL 산화 환원 활성이 대식세포 활성화 및 석회화되지 않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이런 HIV 감염이 된 남성에게서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식세포는 HIV 그리고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이런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산화환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HDL을 활용한 치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망률의 주요 원인, 폐혈증 환자에서 사망률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염증, 내피 기능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되면 일주일이면 좀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일주일 후에는 나아지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입니다.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시면 상당한 환자들이 심혈관 대사 이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급성 후유증으로 심장이라든지 간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담즙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였는데요. 바이러스 감염된 이후에 내장이라든지 염증, 자가면역,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롱코비드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물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실질적으로 내장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시면 내장에서 HDL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죠. 그런 것들이 간의 손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문헌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L을 활용을 해서 코로나 장기 후유증에 대한 표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롱코비드에 대한 치료제로서 내장 지질, 면역 기능 장애,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라든지 조직, 심장 차원에서 이렇게 표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염증, 항염증 기능을 하는 약물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HDL이 이 과정에서 보호 기능도 하고 치료 기능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는 기존에도 이미 약이 있습니다. 신약, CTP, TB-DOR, 신약도 또 있습니다. HDL 기능을 개선하는 제조합 HDL도 있고요. 니코틴산, 피브레이트 등등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기존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또 지질 강화제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폐 그리고 세포 단위, 막이 지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혈관, 면역 체계, 그리고 혈관 여러 가지 이제 급성 후유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측 하단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표적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지질 저하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CETP 억제제는 어떨까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CETP 억제제는 감염에서 중요한 연구를 합니다. 유전 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폐혈증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CETP 억제제가 감염된 후에 사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감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도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당뇨병 그리고 혹은 다른 질환에도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에 대해서 치료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폴리코사놀도 표적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A4A1 모방 펩타이드도 있는데요. A4A1을 이제 체내에서 실험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체내에서 시험을 했는데 대식세포의 이동을 증가시키며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 모발 펩타이드인 D4FA에서 방지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고요. 또한 구강 약제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투여를 했을 때 항염증 효과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HIV 감염 환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내 시험을 했을 때 HDL의 기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HIV 감염이 되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심혈관 질환 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감염 급성 후유증에도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롱코비드 코로나의 장기 후유증의 표적 치료를 보시면요. 전임상 실험에 많은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DL 폴리코사놀이 HDL 기능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고요. 수천 명의 피험자들이 참여한 임상 시험 결과를 보시면요. 폴리코사놀이 실질적으로 지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른 연사분들이 또 여러 임상 시험의 결과,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결과를 공유해 주실 텐데요. 폴리코사놀이 실질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혈압은 낮추고 생체 내에서 지방간 기능 이상은 해결하는 여러 가지 순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유출을 증진시키고 항산화 HDL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코로나 장기 후유증 혹은 계속해서 재감염이 되는 것은 지속적인 심혈관 대사 질환, 산화 스트레스, 염증, 지질 및 면역 조절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HDL이 감염에도 예방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장기 후유증에서 다중 보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HDL 수치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및 코로나 장기 후유증에서 HDL 작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HDL 치료법은 코로나 장기 후유증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오도로스 켈레시디스 부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HDL과 감염,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연구 결과 잘 나온 거 축하드립니다.
임상시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치료제, HDL 치료제 관련된 임상이요. 저는 지금 질병이 어떤 단계에 있을 때 HDL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용량이었을 때, 그리고 질병이 어떤 단계에 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중증, 중등증, 경증 어느 정도일 때 효과가 있었나요? 네, 굉장히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더 일찍 의학적 개입을 할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급성 코로나 후유증은 치료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중증 질환이 있을 때 너무 개입을 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롱 코로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내에 급성 후유증이 있을 때 치료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 이상을 이때 해소할 수 있고요. 12개월, 1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4주, 첫 급성 감염 그리고 후유증 증상이 나왔을 때 첫 4주 내에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심혈관 그리고 심장 질환, 대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온 후에 굉장히 추후에 오는 경우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미 바이러스가 장기를 손상이 된 한 후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게 돼서 추후에 의학적 개입을 하면 좀 늦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HDL이 폐혈증 치료 효과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폐혈증에 있어서 HDL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HDL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폐혈증과 관련해선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학적 개입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급성 후유증은 보시면 코로나 급성 후유증으로 폐혈증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염증 기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신 염증도 해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폐혈증이 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또 중증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는 폐혈증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임상을 진행을 했고 효과를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잠시